네, 안녕하세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협력업체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에서 셀 카운터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셀 카운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적으로 세포를 개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뉴얼로 개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헤모사이토미터를 이용해요. 이제 개수하는 방식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로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사용자의 주관성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실험자에 따라서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점은 이제 개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그만큼 이제 실험자의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베이스드 셀 카운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원리는 이제 헤모사이토미터랑 동일하지만 세포 개수를 매뉴얼이 아닌 이제 기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개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시간이 짧고 또 가격이 다른 종류의 셀 카운터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가질 수 있는 단점은 이제 이미지 기반이기 때문에 대부리가 많거나 셀이 좀 헤테로한 경우에는 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쿨터 방식입니다. 네, 쿨터 방식은 세포가 특정 존을 이제 통과할 때 전류의 세기의 변화를 측정해 세포를 개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쿨터 방식의 셀 카운터는 이제 가격이 비싸고요. 그리고 조금 복잡할 수 있고 정확성은 이미지 베이스드 셀 카운터에 비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플로 사이토미터로 측정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격이 매우 이제 고가고요. 또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형광이 표시된 세포를 이제 게이팅하고 이제 솔팅까지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를 개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장비는 데노비스사의 이제 이미지 베이스드 셀 카운터인 셀드랍입니다. 이제 셀드랍에서 이제 알 수도 있듯이 셀드랍 자체는 이제 나노드랍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나노드랍처럼 사용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에 있는 세포를 따가지고 이제 기계에 주입을 하고 측정을 하고 나서 이제 위아래 닦아주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슬라이드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가 필요 없이 셀을 카운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한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브라이트 필드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BF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형광을 측정할 수 있는 FL 모델이 있습니다. 브라이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측정 시간이 3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되고, 형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로 읽었을 때 한 8.5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셀 사이즈는 이제 4에서 400 마이크론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총 700개 세포부터 이제 4 곱하기 10의 7승계 셀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0에서 익사이테이션이 되고요. 형광 같은 경우에는 470에서 익사이테이션 시켜서 이미션 필터는 이제 530이랑 620 두 가지 이미션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여기 내장되어 있는 슬라이드는 이제 사파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이고요. 여기서 소모품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LED인데 LED 같은 경우에는 훨씬 1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유지 보수 비용 자체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어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편리하고 와이파이, USB 다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데이터 전송할 때는 이제 이메일 이용해서 전송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터, USB 다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를 주입할 때 이제 양쪽으로 다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왼손잡이시나 오른손잡이 전부 다 이용 가능하고요. 저장 공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60기가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실험했던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형식으로 이제 메인 화면을 띄워드렸는데 하나하나 어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실험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헤모사이토미터의 그림인데 저희가 헤모사이토미터로 이제 측정을 할 때는 이제 양쪽 이제 귀퉁이에 네 가지 귀퉁이에 셀을 카운트를 하고요. 그의 이제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랑 이제 커버 슬립 간의 이제 높이가 이제 0.1mm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볼륨 자체는 0.1 마이크로리터입니다. 그래서 0.1 마이크로리터 안에 네 모퉁이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ml로 환산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셀트랍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 브라이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이제 4.6mm 제곱이고 FL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mm 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높이는 10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볼륨 자체는 0.46 마이크로리터 같은 경우에는 FL 같은 경우에 0.4 마이크로리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된 숫자를 이제 ml로 환산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계상에서 뭐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매뉴얼로 할 때랑 거의 오차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전송할 때 저희가 PDF로 정리해서 이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실험 시간이나 실험 정보, 조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트 필드 뭐 찍었을 때 사진이랑 실제로 이제 카운트가 됐을 때 사진을 이제 나란히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되면 이렇게 이제 테두리가 생기는데 이 테두리를 보고 어떤 게 잘 측정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즈별로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저희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판 블루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살아있는 셀과 이제 죽어있는 셀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아있는 셀, 죽어있는 셀 크기별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지된 거, 그리고 토탈 셀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브라이트 필드 사진이 하나 찍히고요. 어떤 게 이제 살아있는 셀로 카운트가 됐는지 아니면 죽은 셀로 카운트가 됐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릴린 오렌지랑 이제 피로피디움 아이오다이드로 이제 살아있는 셀과 죽어있는 셀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AO나 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을 염색시키는 이제 형광 시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이 없는 세포들 같은 것들을 다 배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핵이 없기 때문에
이제 AOPI로 이제 스캐닝 하게 되면 이제 적혈구 자체는 이제 배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지 베이스드 셀 카운터의 가장 큰 이제 단점 중 하나가 이제 셀 데브리가 많은 경우에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런 이제 형광 시약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데브리 같은 거를 다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개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프라이머리 셀 컬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미지 베이스드 셀 카운터 이용할 때면 이제 형광 시약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제 아크리딘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는 셀과 죽어있는 셀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루로 익사이테이션 시키면 이제 그린으로 이미션이 나오고요. 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은 셀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린으로 익사이테이션 시키면 레드로 나옵니다. 이걸 제가 좀 그림으로 좀 도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리딘 오렌지만 들어가게 되고요. 죽은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리딘 오렌지도 들어가고 PI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크리딘 오렌지랑 PI랑 이렇게 밀접하게 되면 플랫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AO의 시그널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로 익사이테이션 시키면 이제 AO가 이제 그린으로 나오고요. 죽은 셀 같은 경우에는 PI에 의해서 이제 퀀칭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린으로 익사이테이션 시키면 이제 라이벌 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죽은 세포는 피해가 이제 그린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레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살아있는 셀은 이제 그린으로 나오고요. 죽어있는 세포는 이제 레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희 실제 저 림포 사이트 가지고 저희가 실제 커스터머 사이트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AO로 연백을 하면 이제 살아있는 세포는 그린, 죽은 세포는 이렇게 PI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살아있는 셀, 죽어있는 셀, 이제 크기별로 그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같이 비교한 그림도 있고, 이제 토탈 셀, 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드랍을 이제 구매하는 방식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언리미트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페이 유고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언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운트 제한이 없는 거고요. 페이 에즈 유고 방식은 이제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카운트 코드를 구입을 해서 만약에 500개 카운트를 이제 구입을 했다고 하면 한 번 실험할 때마다 이제 카운트가 한 개씩 차감이 됩니다. 근데 셀드랍 자체가 일반적인 이제 셀 카운터에 비해서는 좀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페이에즈 유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리미티드랑 비교를 하면 가격이 한 반절 이하이기 때문에 초기 예산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페이에즈 유고 방식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에즈 유고의 이제 장점으로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의 이제 셀 카운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플라스틱 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환경적인 이슈들도 많은데 친환경적인 이제 기계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운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메일로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shipping되는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카운트 코드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따로 저장할 공간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쿨터 방식의 오플러에서 나오는 셀 카운터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소개 영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플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쿨터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쿨터 방식은 이제 쿨터라는 거는 이제 개발자의 이름이고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류의 세기의 변화를 측정해서 셀을 카운트하는 방식입니다.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고유의 저항감을 갖는데 이제 크기에 따라 그리고 세포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저항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하나하나 카운트해서 카운트하는 방식이 이제 쿨터 방식이고요. 일단은 이제 오플로의 이제 제품군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목시 Z 같은 경우에는 제 앞에 영상에서 봤듯이 일반적인 그냥 셀을 카운트하는 장비고요. 목시 고나 목시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광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목시 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이제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한 개의 카세트에 두 번 정도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한 번 실험할 때마다 한 2,000원 정도, 2,000원 이상의 비용이 좀 발생을 하고요. 카세트 타입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M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S 타입이 있는데 M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4 마이크론 사이즈의 셀을 디텍션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총 3,000개 셀부터 50만 개 셀까지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S타입 같은 경우에는 2에서 26 마이크론의 사이즈를 확인할 수가 있고 총 이제 3,000개 셀에서 250만 개 셀의 세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이제 투스텝인데 앞에 저희 영상에서 봤듯이 카세트를 기계에 주입을 하고 나서 75 마이크론을 75 마이크로리터를 이제 주입을 하면 8초 이내에 이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커브핏을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커브핏 밑에 있는 이제 세포의 숫자를 저희가 카운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MPI로 저희가 셀의 이제 건강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지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의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저항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저항값을 바탕으로 해서 세포의 이제 어느 정도 건강한지를 이제 수치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PI 지수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시고나 목시고2 같은 경우에는 저희 PMT 디텍터도 이제 형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데 목시고 같은 경우에는 싱글이고요. 목시고2 같은 경우에는 듀얼입니다. 그래서 아마 활용도 자체는 이제 듀얼로 할 수 있는 목시고2가 좀 활용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목시고2를 이용해서 실험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시 고트를 이용해서 아넥신 5 FITC랑 PI로 스테이닝을 해서 파토시스의 이제 진행 과정을 본 건데요. 아넥신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PS에 달라붙는 프로테인입니다. 그리고 또 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플라즈마 멤브레인 안에 있는데 셀이 이제 에팝이 진행이 되면 이제 PS가 이제 밖으로 도출되게 돼서 아넥신 5랑 이제 스테이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밑에 이제 가로축이 이제 FITC, 아넥신 5 FITC고, Y축이 이제 PI로 스테이닝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거티브 네거티브면 이제 건강한 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넥신 5는 파지티브고, PI 네거티브면 이제 에팝이 일어나는 단계, 그러니까 얼리 에팝 스테이지에 있는 세포들이고, 그리고 둘 다 파지티브가 되면 이제 레이드 에팝 스테이지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획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고요. 빨간색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지정을 해주면 나눠진 공간만큼 세포가 얼마나 분포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면 각각 스테이지별로 얼마나 셀이 분포하는지 세포 수가 이제 결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셀 카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협력업체 세미나긴 한데 저희가 신청해주신 분들을 보니까 직접 현장에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데모 장비를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거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개인 메일로 저희가 설문지를 보내드릴 건데 설문지에 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어,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몫이 고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팩스만큼의 이제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팩스 들어가기 전에 참고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이용해서 사용한 이제 논문 데이터들은 제가 혹시 나중에 설문지에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추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